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6개월간 쉬다 오세요. 그래도 돈 덜 까먹고 가서 여행 다니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정말 오랜만에 은행에 돈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은행에도 돈 맡기고 있는데 투자론도 배우고 경제론도 배우지만 실력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돈을 법니다. 연준이 돈을 풀어줄 때 한국은행 돈도 아닙니다. 미국 돈이 풀려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전 세계 돈의 95%는 미국 돈입니다. 미국에서 확 밀어붙이면 모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에 된 겁니다. 150년 동안 풀어낸 만큼을 1, 2년 안에 풀어내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준이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것도 2022년 하반기에는 무섭게 올려서 지금 4.5%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연준이 돈을 모두 가져온다는 것이고 시장에 더 이상 돈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씩 올랐다 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일 뿐 결국에는 주식 계좌 모두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국과 신흥국의 주식시장 상승률 추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것을 보면 큰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차트가 내려가면 미국 시장이 강하고 차트가 올라가면 신흥국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역대급으로 미국이 비싸고 신흥국이 쌉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투자자가 한국은 쓸모없고 대안은 미국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 어쩌면 조만간 바뀔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신흥국이 더 좋았던 구간이 꽤 길었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는 등락이 있고 지금 이게 좋다면 다음에는 저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으니까요. 올랐으면 내려오기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미국이 아닌 신흥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것은 환율과 코스피의 관계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한국 증시는 환율이 올라가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 세계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돈이 글로벌 시장에 어디로 몰려가느냐에 따라 큰 판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면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신흥국으로 돈이 가면 거기가 들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큰 흐름부터 눈치채야 합니다. 판세를 잘 읽어낸 후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투자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면 제조업 국가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줄 나라들의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환율입니다. 한국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며 한국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물건이 잘 팔리면 한국에 달러가 많으니 달러 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용기를 내서 한국 시장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피곤하게 잠 못 자면서 미국 주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국 시장을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풀어보기 위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ISM 제조업 지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의 신규 주문이 하락하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메모리 위주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100%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는 ISM 제조업 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든 한국에 투자하든 ISM 제조업 지표가 하락 추세를 보일 때는 반도체 업종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 지표가 돌아서 나갈 때 반도체 업종에 투자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약해본다면 매크로 곧 거시경제 환경을 먼저 파악한 뒤 주식을 할 때인지 아니면 쉴 때인지 적극적으로 더 살 때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철저하게 할 때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어떤 시장을 선택할 것인지 먼저 고민한 후 가장 합리적인 시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의 뒷바람을 받는 업종을 선택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강영현 이사의 책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와 인터뷰 내용 일부를 정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은 경제 전체의 흐름을 보셔야 할 때입니다. 요즘 투자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대부분 이런 시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부자는 하락장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투자하기가 더 어렵지요.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현금 흐름을 잘 조정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기사나 증권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대부분 경기 침체 기간에 좋은 기업들을 싼 값에 M&A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침체가 가까워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침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질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 되기에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먼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때를 잘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적립식으로요.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지금부터 1년을 잡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사 모은다면 이후에 다시금 호경기가 왔을 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웰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